자,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사퍼스트 하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07년도 1회 시험 1과목 컴퓨터 일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인터넷 메일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프로토콜을 찾으세요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똑같이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일단은 이 인터넷 메일 관련 프로토콜을 다 외우시면 좋겠죠. 다 외우면 좋은데요. 어려우면 SMTP 확실히 외우시고요. SMTP가 전자우편을 보낼 때, 송신할 때 프로토콜이에요. 그런데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알파벳 스펠링이 SNMP라는 게 있어요. SNMP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고 인터넷 메일이랑은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다른 거 보기 이렇게 넣고 4번으로 또 많이 나오고 인터넷 메일 관련 프로토콜 또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MIME라는 프로토콜은 전자우편에 멀티미디어 할 때 M자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외우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M자 많이 들어간 거는 이메일에 멀티미디어가 결합된 거. 자, 요즘 이메일을 글씨만 이렇게 재미없게 보내지 않고 동영상 메일이라든지 음성 메일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MIME 프로토콜. SMTP는 전자우편을 송신할 때,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이고 POP는 전자우편 받을 때, 수신할 때 쓰는 프로토콜. 그 중에 지금은 POP3를 쓰고 있다. 자, IMAP이라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제 이메일 친구들한테 온 편지를 보려고 이메일에 딱 들어가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뭐만 보여요? 제목만 일단 보여요. 제목만 먼저 다운로드 받고 제목을 클릭을 해야 내용이 보이죠? 그게 바로 IMAP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장점은 한 화면에 많은 양의 전자우편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IMAP 프로토콜은 제목만 다운로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IMAP 프로토콜도 인터넷 메일이랑 관련된 프로토콜이다. 가장 적은 것은 SNMP. 답은 4번. 자, 2번.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사각형 영역을 창이라고 해요. 지금 밑에 그림 보이시죠? 창이라고 하는데 이 창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볼게요. 1번 제목 표시줄 여기 파란 부분 파랗게 내 문서 나오고 창 조절하는 단추 3개 나오는 파란 부분이 제목 표시줄이에요. 이 부분을 끌어가지고 이 부분 선택해서 이동도 시킬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최대화 단추를 누른 것처럼 똑같이 커져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도 화면에 꽉 차게 최대화. 다시 또 더블 클릭하면 이전 크기로 복귀할 수 있다. 여기가 제목 표시줄이 있고요. 창 조절 단추는 여기 이 부분 최소화 버튼, 최대화, 또 닫기 버튼 있는 부분 창 조절 단추. 상태 표시줄은 아래에서 여러 가지 설명, 개체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용량은 얼만큼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 상태 표시줄이요. 자, 도움말 단추는 창의 기본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도움말 단추는 우리 자주 안 보이는데 어떤 창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물음표 표시 있는 단추 있을 거예요. 요거는 궁금해요. 그럼 요걸 누르고 모르는 부분을 가서 클릭을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풍선 도움말식으로 간단한 도움말을 알려줘요. 이게 도움말 단추인데 창에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자, 3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멀티미디어 특징 잘 나오죠? 자, 일단 멀티미디어라는 건 예전 컴퓨터는 글씨밖에 처리를 못했어요. 글씨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글씨가 뭐예요? 텍스트. 그런데 지금은 소리,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처리를 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는 디지털이다. 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하고 선형이라 그러면 틀리죠. 순서대로만 봐야 되는 거 아니고 내 맘대로 볼 수 있는 비선형성의 특징 갖고 있다. 자, 그거 알아두고 1번부터 볼게요. 텍스트 파일을 사용을 할 수 없대요. 아니죠. 텍스트 사용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리나 동영상 결합된 거니까.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맞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한다. 여러 가지 둘 이상의 매체가 동시에 사용이 된다. 우리 항상 이 영어로 멀티라는 뜻은 다중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멀티미디어, 다중 매체, 여러 가지 매체가 결합이 된 거.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자, 4번. 메모장에서 텍스트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의 시간과 날짜를 넣으려고 한대요. 시간과 날짜. 자, 요거는 이런 문제는 답만 외우세요. 답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맨 왼쪽에 .log 이렇게만 외우면 되겠죠. 시간 날짜 나오려면 .log 나오게 한다. .log 써주면요.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의 시간과 날짜가 표시가 돼요. .log 외우세요. 자, 5번.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른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이 문제는 2008년도 1회 시험에도 똑같이 나온 문제예요. 자, 뭐였죠? 답은 메타 검색 엔진. 메타 검색 엔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검색 엔진 종류들. 키워드별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단어를 직접 내가 입력해서 내가 찾고 싶은 단어를 컴퓨터 활용 능력, 함인정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는 거고요. 주제별은 뭐라고 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류로 좁혀가면서 카테고리라 그러죠. 범위가 점점 좁혀지면서 여행 가고 싶다. 그중에 국내 여행 중에서 제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류를 좁혀가면서 검색하는 게 주제별 검색 엔진이고, 자, 이건 언제 쓴다? 키워드를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키워드가 정확하지 않을 때 주제별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한다 하면 돼요. 자, 메타 검색 엔진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건 없어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건 없고, 여기서 치면 네이버라든지 야후, 다음 이런 여러 곳에서 검색을 해오는 거. 메타 검색 엔진. 자, 자연어 검색 엔진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쳐서 검색을 하는 게 자연어 검색 엔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은요, 네이버나 야후 다음 이런 거 키워드별, 주제별, 자연어 검색 엔진 다 돼요. 기능이 이제 좋아져서 다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 검색 엔진들이 나왔을 때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각각.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능들이 많다. 그런 검색 엔진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브리드형 검색 엔진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지금 이 문제는 자체 검색 기능이 없댔어요. 그래서 답은 메타 검색 엔진. 자, 6번. 부팅하자마자 특정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시키고 싶대요. 나는 컴퓨터가 켜지면 자동으로 계산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복사해두면 될까요? 자, 요거는 모르겠어도 한번 말을 읽어보세요. 바탕화면, 즐겨찾기, 시작 프로그램, 작업 표시줄. 어딜까요? 컴퓨터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넣고 싶은 거니까 시작 프로그램에 넣어놓겠죠. 자, 답은 시작 프로그램.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키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넣으려면 시작 프로그램에 넣어놓는다. 자, 7번. 다음 컴퓨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1번. 소프트웨어에는 윈도우 XP와 같은 특정한 일을 해주는 거, 특수한 일을 해주는 거, 컴퓨터와 사용자도 연결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워드 프로세서는 뭐 하는 거죠? 문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또 뭐 자료 분석하고 자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우리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그런 프로그램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맞아요. 자, 2번. 사무 처리나 게임, 공학 계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맞고요. 3번. 현재 컴퓨터는 주로 에드박과 같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라 그랬어요. 자, 에드박은 프로그램 무슨 방식? 외장이 아니고 내장 방식을 사용을 해요.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거는 좋은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현재 외장 쓰는 거 아니에요.
N이 아기 최초의 컴퓨터죠. 그때만 외장 방식을 사용을 했고 에드삭 때 프로그램이 쏙 들어가 있죠. 프로그램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자, 이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외우겠죠. 어렵게. 이거 지금 쓰지도 않는다면 왜 외우겠어요.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3번 틀렸어요.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프로그램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을 한다. 자, 4번 입력된 자료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 맞죠? 자, 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윈도우 XP 우리 파일이나 컴퓨터 관리할 때 아주 편리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파일 관리를 자원으로 인해서 디스크 공간이 낭비가 된대요. 이러면 우리가 윈도우 사서 쓸까요? 아니죠. 파일 자원으로 공간이 낭비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 이런 거는 그냥 굳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보던 문제는 선점형 멀티태스킹, 선점형이라는 말이 맞죠? 선점형. 앞에 무슨 자 붙으면 틀리는 거예요? 비선점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선점형이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예요? 플러그 꼽으면 작동한다, 플레이한다. 쉽게 얘기해서 플러그 꼽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감지해서 설치를 한다.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설치를 해주는 게 플러그 앤 플레이였고요. 네트워크 설치 마법사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편리하게 설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디스크 공간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자, 9번 볼게요. 한글 윈도우즈 XP의 탐색기에서 템프 폴더 속에 있는 폴더 수 및 파일의 수와 전체 용량을 알고 싶어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자, 이 문제도 지금 2007년 1회 시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2007년 1회 시험하고 2008년 또 1회, 2008년 1회 시험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2007년 1회와 2008년 1회가 겹치는 문제가 3개나 돼요. 자, 아까 자체 검색 엔진 자체 검색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여러 곳에서 찾아주는 거 메타 검색 엔진 똑같고요. 또 9번 템프 폴더의 용량 알아내는 거. 또 여기 11번 조금 이따 공부할 11번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의 유형을 많이 알아두고 자꾸 그 문제 풀면 공부가 저절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냥 대충 보지 말고 확실히 답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고 나와서 하는 말이 자, 문제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문제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와 답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탐색기에서 템프 폴더에 있는 파일의 수를 알고 싶대요. 자, 탐색기 들어가 볼게요.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윈도우즈 탐색기에 들어가도 되죠. 템프라는 폴더. 자, 우리 바탕화면에 템프라는 폴더가 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등록 정보를 보는 거예요. 속성에 가면 전체 용량은 이만큼이고요. 파일 이렇게 있고 폴더 있어요. 만든 날짜 언제예요? 등록 정보. 여기서는 또 이 폴더를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속성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을 한다. 답은 3번 되겠죠. 3번. 자, 다른 거는 그렇게 알아둘 건 없네요. 자, 10번. 통신망 범위를 기준으로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나열을 한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자, 우리 여기 통신망 3가지 꼭 알아둬야 돼요. LAN부터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그 여러 대 컴퓨터를 랜 선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선이 쭉 나와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 밖에까지 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회사나 학교, 연구소끼리 연결을 한 통신망, 제일 가까운 거리끼리 연결한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 MAN은 중간거리. 자, 도시나 국가끼리. WAN 전 세계끼리 연결한 광역 네트워크.
제일 범위가 넓다. 자, 그래서 LAN 제일 좁고 M자는 중간에 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티셔츠 같은 것도 고를 때 M자, 미디엄 중간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외우고 W 들어가면 W 인터넷 W 생각하세요. 전 세계끼리 연결할 수 있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으로 나열을 하면 2번 되겠네요. LAN, MAN, WAN. 답은 2번. 11번 다음 중 인터넷 전용선 E1의 전송 용량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요것도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T1부터 E1, T2, T3 있는데요. 속도, 요 숫자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아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우리가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는 다른 건 나온 적 없어요. E1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E1은 몇이다? 2.048Mbps. 답은 2번. 자, 12번.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것도 똑같은 문제 한 2번 정도 출제됐어요. 바이러스 막 자기 자신 복제하죠. 그리고 몰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파괴해요. 이거 외우지 않고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안 좋은 거잖아요. 웜도. 웜은 자기 자신을 계속 막 복제를 해서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시스템을 딱 멈추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나 웜의 특징이 아니고 얘네들이 뭐를 치료해줘요? 자, 바이러스나 웜을 치료하는 건 누가 치료해주죠? 우리 V3나 알약 같은 프로그램은 백신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백신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해줘야 된다. 답은 2번. 자, 13번. 기본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기본 프린터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프린터를 거의 한 대 놓고 쓰죠. 그치만 프린터를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요 프린터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얘를 이 첫 번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 그냥 인쇄 누르면 알아서 이쪽으로 인쇄가 돼요. 인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데 요 두 번째 프린터로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쇄 눌러서 프린터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여기로 인쇄한다고 또 얘를 기본 프린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 프린터는 이대로 놔두고 방향만 바꿔서 인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프린터 지정 안 했을 때 자동으로 인쇄하는 프린터.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정해주는 게 좋고, 또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기본 프린터로 설정 눌러주면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맨 처음에 이제 프린터를 추가할 때도 물어봐요. 프린터 거의 추가할 때 마지막 단계쯤에서 이 프린터 기본 프린터로 할까요? 그랬을 때 예 누르면 기본 프린터로 지정되고요. 3번 기본 프린터에는 프린터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여기 위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체크된 표시가 생겨요. 이게 바로 기본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확인 표시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까지 다 맞았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거는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이 돼 있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또 프린터가 연결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이 프린터가 공유를 했다면, 같이 써도 됩니다라고 공유를 했다면, 이 네트워크 프린터도 설치할 수 있고, 또 기본 프린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프린터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작에 프린터 및 팩스 가면은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들이 보이고요. 자, 요 표시, 요게 바로 기본 프린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연결된 막대 같은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럼 이 세 개는 자기 본체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있어서 연결봉이 있어요. 이거는 자,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아니고요.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프린터입니다를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기본 프린터입니다. 알려주는 그림이고, 우리가 요런 아이콘의 그림들도
그거 뭘 나타내는지 좀 알아두고요. 자, 지금 요 C 드라이브 하드디스크죠? 뭐, 요렇게 폴더고요. 요런 노란 거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똑같은 하드디스크 그림이었는데, 얘는 어떠냐면, 사람이 손바닥으로 요렇게 받치고 있어요. 사람이 손바닥으로 받치고 있는 건 요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같이 써요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공유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손바닥 모양은 공유되어 있다. 기본 프린터는 체크 표시, 네트워크 프린터는 밑에 봉 모양, 막대 모양이 들어있다. 이런 아이콘마다 각각의 그림들도 알아두세요. 자, 14번. 미국의 애플사와 TI사가 공동으로 디자인한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가전기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은, 자, 이거 어떻게 보면 USB 같기도 해요. 그럼 USB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USB도 직렬은 맞아요. 직렬은 맞는데 USB는 인텔사, 마이크로소프트, 컴팩, 뭐 IBM 등 요렇게 7개의 다른 회사, 7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디자인을 한 거고요. 직렬이고 127대까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IE1394는 연결하는 방식도 USB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조금 더 넓어요. 애플사와 TI사가 개발을 했고 직렬인데 주변 장치를 60세대까지. 주로 매킨토시형 컴퓨터 있어요. 맥이라 그러죠. 디자인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캠코더 같은 거 컴퓨터와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 애플사와 TI사 나오면 USB 아니고 IE1394다. 그렇게 외워두고요. USB도 직렬이고 127대까지. 자, 15번. 다음 중 모니터상의 출력 픽셀 수. 픽셀이 뭐였죠? 우리말로 하면 화소. 쉽게 얘기하면 점이에요, 점. 자, 어떤 글씨를 쓰는데 점을 많이 찍어서 쓰는 것과 적게 찍어서 쓰는 것. 어떤 게 더 선명할까요? 제가 가라는 글자를 쓸 건데요. 점을 몇 개 안 찍었어요. 자, 요렇게요. 자, 어때요? 선명하지가 않죠. 그런데 똑같은 가라는 글자를 찍는데 점을 아주 많이 찍었어요. 세밀하게. 자, 점이 잘 안 찍히네요. 자, 어떤 게 더 선명해요? 이 글씨가 더 선명하죠. 이게 바로 해상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픽셀이 많을수록 선명해진다. 해상도.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른 보기는 별로 뭐 알아둘 건 없네요. 자, 16번. 다음 중 바탕화면에다 폴더를 만들었어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었을 때 이 폴더의 실제 위치는 어디인가요? 자, 조금 이제 요거는 많이 써보지 않은 문제인데요. 자, 일단 답은 3번이에요. 우리 윈도우 XP는 사용자 계정이 있어서 도큐먼트 앤 세팅 폴더 아래에 내 거 계정, 뭐 우리 엄마 거 계정, 아빠 거 계정 요렇게 아이디를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컴퓨터는 한 대지만 여러 대를 쓰는 것처럼 내 건 내 거대로 내 문서와 바탕화면 다르게, 또 엄마 건 엄마 거대로 내 문서와 바탕화면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왜냐? 도큐먼트 앤 세팅 폴더에 각각 사용자 계정 폴더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었다면 이 폴더의 위치는 도큐먼트 앤 세팅의 하위 폴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에 지금 보면 아까 템프라는 폴더 있었죠. TMP 바탕. 자, 바탕화면은 도큐먼트 앤 세팅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탕화면을 들어가도 템프 폴더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얘를 찾아가는 방법. 자, C 드라이브 로컬 디스크 C에 보면 도큐먼트 앤 세팅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뭐 사용자 이름으로 된 폴더와 모든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폴더. 계정이 많다면 더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대화 컴퓨터라는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있죠. 자, 바탕화면 더블 클릭해 보니까 자, 어때요? 여기 바탕화면에 나온 폴더가 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도큐먼트 앤 세팅 폴더의 하위 폴더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7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아까도 멀티미디어 특징 한번 했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라는 것은 텍스트, 사운드, 정지 영상, 동영상 등을 말을 한다. 맞아요. 정지 영상 파일 포맷으로는 JPEG, GIF, BMP 등이 있다. 맞는 것 같죠? 자, 3번. 동영상은 MPEG, AVI, MOV 등이 있다. 맞고요. 4번이 틀렸어요. 사운드 파일에는 웨이브와 미디까지는 맞는데 PNG 때문에 틀렸어요. PNG는 정지 영상, 그림이나 사진이에요. 자, 확장명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지 영상은 JPEG, GIF, BMP, PNG, TIF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자, 동영상은 제일 많이 쓰는 거 MPEG 또는 MPG 해도 되고요. AVI 확장자 MOV 또 WMV. 자, 동영상은 비디오기 때문에 V자가 많이 들어가요. 비디오,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ASF. 사운드는 많지 않아요. 이거 세 가지 정도만. 웨이브, 미디, MP3 요 세 가지. 자, 확장자 멀티미디어 파일의 확장자들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1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XP에서 활성화된 창을 닫기 위한 방법. 자, 창을 닫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창의 제목 표시줄 왼쪽에 있는 제어 메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창이 닫힙니다. 자, 요거 많이들 안 해봤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열어놓은 바탕화면 폴더가 있어요. 여기요. 여기가 제어 메뉴 아이콘이에요. 창 제어 메뉴 해도 되고. 자, 요거 한 번만 클릭하면 요런 메뉴들 나와요. 그런데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딱. 어때요? 없어졌죠? 차에 제어 메뉴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창 닫힌다. 또 닫기 버튼. 우리가 어떤 창 열렸을 때 당연히 닫기 버튼 누르면 닫힐 거고, 단축키로 Alt하고 F4 눌러도 닫히고요. 자, 컨트롤 Alt 딜리트는 뭐 하는 거였죠? 멈췄을 때, 주로 컴퓨터가 멈췄을 때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이거 누른다고 창이 신속하게 닫히진 않죠? 자, 그래서 4번 틀렸어요. 그러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윈도우의 특징, 그게 바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에요. 자, 19번. 다음 중 휴지통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1번.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은 복원을 하기 전까지는 실행도 할 수 없고 복사도 할 수 없어요. 이름 바꾸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복원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돼요. 휴지통에 들어있는 거를 오릴 수는 있어요. 오려서 다른 곳에 붙이면 딴 곳으로, 원래 있던 자리 말고 딴 곳으로 복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휴지통에 있는 파일 선택해서 복원 누르면 원래 있던 자리로 가죠. 그런데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을 오려두기 해갖고 다른 곳에 붙이면 원래 있던 장소 말고 다른 곳으로도 복구시킬 수 있다. 자, 2번. 휴지통 용량을 100%까지 설정할 수 있다. 네, 맞아요. 휴지통 용량은 0에서 100%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 3번. 파일이나 폴더 지울 때 이거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창이 떠요. 그런데 그거 물어보는 것도 귀찮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4번. 휴지통은 기본 용량 필요 없어요. 0%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0%로 하면 휴지통에 갖다 버려도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영구히 삭제가 되는 거죠. 자, 휴지통 한번 들어가 볼까요?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누르면, 자, 휴지통 크기 0%에서 최소 0에서 100%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드라이브마다 따로 할 건지 동일하게 할 건지 있고, 휴지통이 있긴 하지만 버리지 않고 즉시 제거를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삭제할까요 말까요? 라고 확인하는 대화 상자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휴지통 등록 정보에서. 자,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폴더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되죠? 복사 안 돼요. 복구도 할 수 있고. 휴지통 내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휴지통에서 없어지니까 복구 못하겠죠? 휴지통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0번. 컴퓨터 장애로 인한 작업 중단을 방지를 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개 CPU가 같은 업무를 처리를 한대요.
우리 비슷한 게 듀얼과 듀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듀얼은 두 개가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 같이 일을 하다가 하나가 고장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하나가 해줘요. 듀플렉스는 CPU 두 개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하나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듀플렉스예요. 듀얼과 듀플렉스. 듀얼은 둘 다 일하고 듀플렉스는 혼자만 일한다. 두 개지만. 자, 또 말 비슷한 거 여기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이라는 말이 여러 개겠죠.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한 대에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세싱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 CPU, 여러 개의 CPU를 사용을 하면 다중 프로세싱, 요 네 가지 용어는 꼭 외우세요.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다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